안녕하세요. 그리는 단단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프로크리에이트의 그리기 세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툴세트라는 상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툴세트 서랍 안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도구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상자를 열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툴세트 상자 안에는 총 4개의 서랍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동작 툴, 조정 툴, 선택 툴, 형태 툴이라고 부릅니다. 선택 툴과 형태 툴은 서랍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툴세트 안에는 이렇게 화면 맨 아래에 가로로 길게 열리는 서랍들이 많은데요. 서랍을 열어둔 채로 도구를 바꿔가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서랍입니다. 도구를 꺼낼 때마다 서랍을 열고 닫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도대체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도구들을 자주 바꿔가면서 쓰게 되는 걸까요? 툴세트 안에는 프로크리에이트만의 놀라운 도구들이 가득한데요. 그림에 마법을 부릴 수 있게 해주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기능들을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술봉 모양의 조정 툴 서랍을 열어볼까요? 다양한 마술봉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로 쓰게 되는 기능은 색조, 채도, 밝기, 가우시안 흐림 효과, 픽셀 유동화 이 3가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불러와 볼게요. 파일이나 사진을 그림 위로 불러오고 싶을 때는요. 스패너 모양의 동작 툴 서랍을 연 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파일 삽입하기 혹은 사진 삽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사진첩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제 그림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포근포근 예쁜 롤케이크 그림을 종이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이제 조정 툴의 색조, 채도, 밝기, 마술봉을 가지고 색상을 조정해 볼게요. 팔레트에서 배웠던 색조, 채도, 밝기 옵션이 여기에도 그대로 있네요. 팔레트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옵션을 따로 조절해 주면서 원하는 색으로 그림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색을 수정하면서 그림의 원본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요. 손가락 하나를 화면에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버튼이 뜨는데요. 중간에 있는 미리 보기 버튼을 꾹 누르면 수정 전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해 가면서 색을 예쁘게 보정해 보세요. 수정한 색이 마음에 든다면 적용을, 수정한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 제스처는 다른 기능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픽셀 유동화와 복제에서는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 손가락으로 화면을 쳐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복제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을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복제하는 기능이라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픽셀 유동화의 경우에는 초기화 버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따로 초기화를 위한 팝업 창을 띄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픽셀 유동화 서랍을 연 김에 여기를 좀 둘러보고 갈까요? 서랍 안에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집어서 그림 위에 올려놓고 움직여 보세요. 어떤가요? 그림이 꼭 물처럼 보이지 않나요? 픽셀 유동화는 이처럼 그림을 액체화시켜서 이미지를 변형시켜주는 신기한 마술봉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은 밀기 기능인데요. 형태를 수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된 후에도 얼마든지 형태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 디지털 드로잉만의 장점이겠죠. 자, 그 다음 살펴볼 마술봉은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마술봉인데요. 말 그대로 그림을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한 후에 펜을 화면에 대고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흐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다시 선명해지죠. 이렇게 이미지의 흐린 정도를 조절해 주면서 그림 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에 좋은 기능입니다. 조정 툴 서랍 안에는 그 외에도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꺼내 들고 그림 위에 대보시면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 마술봉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이제 리본 모양의 선택 툴 서랍을 열어볼게요. 이 서랍 안에는 그림의 특정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여기 있는 올가미 툴이에요. 올가미를 치듯이 필요한 부분을 둘러싸주면 그 부분이 선택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의 시작 부분에 회색 점이 생겼죠?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림을 그리듯이 선으로 둘러싼 후에 회색 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에 회색 점을 콕 쳐주시면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빗금이 쳐지면서 비활성화가 될 거예요.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뭔가는 선택 툴 옆에 있는 형태 툴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형태 툴을 눌러볼게요. 점선으로 된 박스가 생겼죠. 선택 툴로 선택한 부분을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싼 가상의 선인데요. 이 점선 박스가 선택된 부분을 이동시키거나 형태를 수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화면 위에 펜을 대고 그대로 드래그 해볼게요. 점선 박스와 함께 좀 전에 선택한 부분이 이동되었죠.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하고 형태 툴로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형태도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형태 툴을 눌러볼게요. 해당 레이어 전체가 선택되었죠.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면 해당 레이어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이제 이 상태에서 형태를 바꿔볼게요. 먼저 여기 점선 박스에 8개의 파란색 점이 보이죠? 이 점들은 각각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위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크기나 형태를 조절할 때 해당 방향의 점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초록색 점은 회전키인데요. 마찬가지로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노란색 점은요, 그림은 그대로 둔 채로 점선 박스만 회전시킬 때 사용하면 돼요. 형태 변형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형태를 가지고 좀 놀아볼까요? 먼저 자유 형태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자유롭게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어요. 반면에 균등을 선택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왜곡은 말 그대로 형태를 왜곡시켜 줄 때 유용한 툴이에요. 원근감을 표현할 때 유용하겠죠? 뒤틀기도 말 그대로 형태를 뒤틀어주는 툴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들 중에서 제일 섬세하게 형태를 수정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물망 안에 펜을 올려두고 요리조리 형태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그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형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조정 서랍 안에 픽셀 유동화라는 도구가 있었죠. 여기서 수정 범위의 크기를 줄여주면 뒤틀기보다 훨씬 섬세하게 형태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툴을 이용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선택한 부분의 형태를 이동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직사각형이나 타원의 형태로도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이 서랍도 구석구석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서랍만 남았네요. 툴세트의 맨 오른쪽에 있는 스패너 모양의 동작 툴인데요. 동작 툴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서랍들이 들어있어요. 추가라는 서랍 안에는 종이 위에 뭔가를 붙일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좀 전에 조정 툴을 설명하면서 롤케이크 그림을 사진첩에 불러왔었죠. 그처럼 이 추가 버튼은 파일이나 사진, 텍스트를 그림 위에 추가하고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오려서 종이 위에 풀로 붙이는 것처럼 디지털 드로잉에서도 다른 이미지를 그림 위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엔 찰랑찰랑 예쁜 푸딩을 데려와 볼게요. 사진 삽입하기를 눌러줍니다. 보송보송 롤케이크 그림 옆에 붙여볼까요? 이렇게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종이 위에 그림이 잘 올라와 있네요. 이제 형태 툴로 크기를 줄이고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림에 텍스트를 넣고 싶을 때는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해주면 돼요. 글자를 톡톡 2번 두드려주면 이렇게 텍스트 편집 창이 뜨고요. 창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넓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글자 모양을 예쁘게 편집해 주시면 돼요. 글자의 색은 역시 팔레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창을 열어보면 역시 새 레이어가 생성된 것이 보이죠? 이렇게 추가되는 이미지마다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해당 레이어를 감추고 싶을 땐 레이어 창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거나 레이어 창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아예 지워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종이 위에 이미지나 텍스트를 간단하게 추가하거나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캔버스라는 서랍에는요, 캔버스, 즉 이 종이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종이의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기 가이드를 켜서 그림을 좀 더 수월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 들어가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 기능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대부분 뭔가를 보고 그리잖아요. 실제 대상을 보고 그리는 경우가 아닐 때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그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현재 캔버스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전체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참고 자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창에 자료를 띄워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레퍼런스 창의 위치는 상단 회색 버튼을 눌러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미지의 확대 및 축소도 가능합니다. 창의 꼭지점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창의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레퍼런스 창을 지우고 싶을 때는 창을 손가락으로 툭 눌러주고 오른쪽 상단에 X를 눌러주거나 동작 툴을 레퍼런스 탭을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새로운 제스처 기능이 하나 나왔는데 눈치채셨나요? 화면을 꼬집어주는 제스처인데요. 그림을 화면에 꽉 차게 하고 싶을 때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시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화면을 꽉 꼬집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빠르고 편하겠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는 제스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공유라는 서랍 안에는요. 내 그림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림 우체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편물을 보낼 때 보내는 형식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내 그림을 어떤 형식으로 작업실 밖으로 내보낼지를 선택하고 발송할 수 있어요. 완성된 그림을 내 컴퓨터로 보내거나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압축된 파일 형태인 JPEG 파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제 컴퓨터로 보내볼게요. 네, 성공적으로 보내졌네요. 이렇게 내 그림을 다양한 형식으로 작업실 밖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그림을 녹화하는 타임랩스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 안에서 그린 그림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데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설정이라는 서랍 안에는요, 작업실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작업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밝은 인터페이스, 그리고 어두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밝은 인터페이스에서 색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 왼손잡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사이드바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저는 오른손을 쓰는데요. 슬라이더는 왼쪽에 두고 쓰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왼손으로 슬라이더를 조정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 아래에 있는 브러쉬 커서는요, 브러쉬의 크기와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크기의 브러쉬로 어디를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킨 상태로 그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제스처 제어 버튼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몇 가지 제스처 동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제스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능들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대부분 기본값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의 맨 위에 있는 터치 동작 끔은 꼭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터치는 제스처만 발동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좀 전에 보여드린 손가락 제스처만 인식을 하고 그 외에 화면에 손가락이 닿았을 때는 인식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화면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가락이 닿아서 의도치 않게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주면 애플 펜슬의 움직임만 그림을 그리는 동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닿아도 화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활성화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수업을 두 편으로 나눠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디지털 화실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잘 따라오셨나요?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다음 수업부터는 맛있는 그림들을 함께 그려 먹으면서 재미있게 드로잉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맛있는 그림 함께 그려 먹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